안녕하세요.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째 라이브 시간, 오늘은 랭킹 시스템 상위 노출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날이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지마켓 옵션에서는 이렇게 파는 거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들려드리는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들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일찍 오신 분들이랑 좀 인사 좀 하고 시작할까요?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님, 네,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리구님, 용희님, 하이. 아미홈님, 경수님, 광식님, 정훈케이님, 김구 패밀리님, 플로아님, 신혜쌤님, 이누리님, 그리고 뭐야, 왜 채팅을 못 따라가죠? 마우스가 이상하군요. 안녕하세요. 아빠 앤님, 얼마 전 가입 후 열공이에 왔어요. 공부하는 건 저희가 좀 유익합니다. 잘 오셨고요. 그 다음에 박 팀장님, 리하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고치느라 튕겨나갔다고요? 여러 문제가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팀장님은. 데이비드 림님, 안녕하세요. 경수님 아까 했죠? 그쵸? 네. 문자 알림이랑 미리 우리가 신청서 받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니까 또 이제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래서 오늘은 문자를 한 40분 이상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알림을 설정해서 오시는 분들 포함해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볼까요? 원래 누르셨던 분들은 이제 두 번 누르지 마시고, 오늘 처음 왔는데 한번 따봉을 한번 눌러주고 싶다, 한번 눌러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보다 누르겠다, 보다 누르셔도 됩니다. 지켜보다 괜찮으면 누르겠다, 괜찮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 뵙는 분이 계실 테니까, 저는 여기 실장이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주로 가르치는데, 그건 이제 용차장님한테 넘겨드리고, 우리 현주 강사님이 하던 거를 이제 제가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킴님 안녕하세요. 이걸 하면서 느끼는 점은, 현주 강사가 상당히 힘들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분량이 많으니까. 횟수가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함축적으로 사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야.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내용을 잘라야 되나,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담이 너무 길었네요. 바로 오늘 내용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제 내용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나는 좀 이런 게 궁금하다 남기시면 우리 김대용 차장님이 채팅으로 남겨드리거나, 아니면은 제가 보고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게 이제 우리 라이브의 묘미죠. 가끔 보다가 이제 제가 혼자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채팅으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라이브 맞나요? 라이브 맞습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라이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8회 라이브 하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 자주자주 놀러 오셔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됩니다. 시작해보죠. 오늘 첫 장표예요. 알고리즘. 기본적인 구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제 이 환경에, 인터넷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노출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도대체 이 로직은 뭐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근데 가르쳐준 사람이 별로 없었으니까, 별로 온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광고하세요가 거의 교육의 거의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품 얹어놓고 광고하는 게 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광고 이전에 내가 등록을 할 때 이 노출이 왜 이렇게 될까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좀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한 사이트, 이제 지마켓 옥션 오셨으니까 지마켓 옥션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안 그래요. 다른 데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 노출의 기준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등록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조금 더 변형을 시켜보고 하면서 여러 사이트와의 어떤 공조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표를 좀 보면, 판매 채널은 지마켓 옥션 실버가 인터파크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여기는 이제 예로부터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정확도라 이야기합니다. 카테고리 정확도, 검색 정확도 이렇게 불러요. 이 얘기는 정확한 상품에 정확한 카테고리에 정확한 상품명을 써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인 건데, 예전에 검색 정확도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정말로 이 정확도가 카테고리랑 키워드랑 완전히 부합해서 그게 그 키워드는 무조건 이 카테고리에 등록해야 돼,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뒤섞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세탁기라고 검색했는데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가 있잖아요. 근데 세탁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드럼 세탁기를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서 드럼 세탁기만 보여줬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통돌이 파는 사람은 노출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가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대표 키워드에서는 여러 개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형태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금 더 세부 키워드, 서브 키워드로 갈수록 이제 쭉 퍼져나가는 트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얘기하지만 선호도의 기준 그런 걸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상품 선호도요. 근데 상품명 노출 기준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예전에 고전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분들 상품명의 단어를 조합해서 그게 띄어쓰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이게 앞뒤로 막 조합이 되면서 이제 섞여갖고 노출이 되는 형태를 이제 상품명이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 비고에 이제 수정 불가 이렇게 해놨는데 실론과 인터파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G마켓 옥션만 2.0으로 등록을 했을 때 한 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10일이 지나거나 그러면 이제 수정이 불가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4개 사이트는 거의 대부분의 로직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이제 그 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적합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외는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노출이 이제 태그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 이상하죠. 정확도랑 적합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세탁기를 쳤을 때 우선순위로 노출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선호도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검색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 AI가 판단을 하죠. 예티라고 하는 친구던데 그 친구가 그걸 맞춰갖고 지금 이 메인 검색어에선 사람들이 드럼을 좋아해. 그러면 드럼 세탁기가 우선적으로 노출이 좀 되고 중간중간에 통도를 좀 섞어줄게. 근데 기본적으로 잘 안 섞어주죠. 그쵸? 그런 걸 이제 적합도, 선호도라 불러요. 그래서 패턴과 속성이 이제 그 적용을 받아갖고 노출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비고 쪽으로 오면 이제 수정이 이게는 가능하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럼 내가 G마켓 옥션에 등록한 게 지금 이게 스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 스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비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네이버 쇼핑 같은 거요 이야기를 했을 때 내가 등록한 상품이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되죠? 크롤링 돼서 긁혀서 날아가죠. 그쵸? 추가적인 노출을 가져간다 라고 보는 건데 가격 비교에 그러면 내가 작성해 놓은 이 25자의 단어의 조합으로 형성한 이 상품명이 이 패턴과 속성에 이 적합도에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G마켓 옥션 내부에서만 물건을 잘 팔 거야 라고 하면 요 2개 사이트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G마켓 옥션만. 근데 내가 파생되는 어떠한 형태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잘 팔 수 있는 상품과 그리고 가격 비교에서도 노출이 좀 잘 되고 가격 비교를 잘 뭉쳐지게 할 수 있는 상품명의 패턴과 속성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에 등록해놓은 G마켓 옥션에 등록해놓은 상품들이 이쪽 네이버 쇼핑과도 연관관계가 거의 똑같다라고 하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고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이 2개 사이트의 노출이 그냥 다르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파는 거랑 이쪽에서 파는 거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좀 불편한 거고 뭐 이렇게 이제 구분점을 좀 나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이외에 이제 리스팅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이 다음 장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원희님 안녕하세요. 마리미르님 안녕하세요. HS님 하이. 유진님 네 늦었군요. 반성문 제출하세요. 지나가보죠. 네. 노출 점수는 이제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다.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뭐를 형성할 때 이 구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냥 고정적인 거예요. 고정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노출 점수를 얻어야지 상위 노출이 돼. 막 이러면서 내가 이 상품을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은 등록 점수가 기반이 되고요. 아무것도 안 팔았을 때 순위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물건이 팔렸을 때 그리고 배송을 열심히 했을 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생겨서 이제 판매 점수라고 하는 게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노출 점수로 합산이 돼서 랭크 순에 반영이 되고 그리고 그 랭크 순에는 조금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리스팅 광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는 제일 중요한 거 외우셔야죠. 외우셔야 돼요. 3일간의 입금 잔금 금액입니다. 3일에서 7일간의 뭐 실로가는 뭐 7일, 뭐 한 달,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3일에서 7일이에요. 근데 짧게 3일로 치는 거죠. 이거를 3일이라고 하니까 하루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1시간 단위로 1알 계산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야.
그걸 하루, 뭐 이틀, 3일 이렇게 가도 어차피 1시간으로 쪼개면 그 시간대별로 팔리고 한 게 순환되면서 리스팅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겠죠. 많이 판 사람은 이제 고정적으로 많이 판 사람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판 사람이 그래도 상위 노출이 되는 게 이게 이제 G마켓, 옥션, 실론가, 인터파크 이런 사이트고, 근데 내가 죽어라고 팔아도 이게 뭔가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패턴을 못 맞추면 그거 자체가 실패다라는 게 스마트 스토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사이트가 좀 편한 거야.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G마켓 옥션 판매를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로직이 쉽다. 많이 팔면 일단 난 대우받으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그냥 이거는 패턴 맞춰놓고 뭔가에 약간의 조작을 하면 위로 쭉 올라가는 이 형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뭐 둘 다 하셔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판매자의 어떤 숙명 아니에요? 숙명? 그죠? 그렇긴 하지만 어느 게 조금 더 공정하고 판매하기 쉽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당연히 G마켓 옥션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2번 누른다고요? HS님 원래 그래서 3번 누를 거예요. 너무 관종이에요. 신경 쓰지 마시고 관심병사예요. 네. 괜찮아요. HS님의 어그로에 끌려가지 마세요. 네. 저분 점점 저게 되게 심해진단 말이야. 저 끌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분이 강사 같아. 끌려가지 마세요. 네. 저분 분명히 3번 누릅니다. 네. 1번 누르고 그냥 말만 저를 2번 누른다고 할 수 있어요. 관심 가져주지 말아요. HS님 채팅을 좀 되도록 걸르고 좀 읽어야겠어. 아무튼 그래서 보시는 거와 같이 3일간의 입금 전수 및 금액, 그러면 주문 건수랑 매출액 둘 중에 뭐가 더 우선시대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문 건수가 조금 더 우대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판매가를 10원으로 깎아놓고 혹은 100원으로 깎아놓고 결제를 엄청 시키는 거야. 그래놓고 가격을 확 올려요. 이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런 어떤 어뷰징을 관리하고자 매출액의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마스크를 한 장당 530원씩 해갖고 올려놓는 게 좋은 거야? 아니면 열매씩 5,300원에 올려놓는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사러 들어가는 사람은 구매 패턴에서 별로 없죠. 그죠? 530원짜리 하면서 2,500원, 뭐 3,000원 택배비 계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한 5장, 10장씩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이렇게 구매 패턴을 본 다음에 이걸 제일 많이 사는구나. 그러니까 뭐 10매, 50매, 100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춰놓은 어떤 금액의 기준, 그래서 그게 잘 팔리면 위로 쭉쭉쭉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맞춰져 있는 게 이제 요 좌측에 있는 첫 번째 3일간의 입금 전수 및 금액입니다. 그다음 서비스 점수요. 배송 90%, 응대 90%, 후기 이제 90%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송을 요즘에는 이제 당일 발송 정책이 막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좀 못 지키는 어떤 뭐 판매 형태야 라고 하면 난 1박 2일로 갈래. 근데 기본적인 골조는 발주하긴 후 2로 출고죠. 그죠? 예전부터. 그래서 3일 내 출고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당일 발송 정책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3일 내 배송이더라. 근데 이제 당일 발송하면 몇 시까지 내가 설정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당일 배송을 해줘야 된다. 그럼 여튼 내가 전자든 후자든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 해서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느냐라고 한 간선 상차 기준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송, 그다음 응대. 일반 고객이 응대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긴급 메시지 처리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24시간 이내에 90%를 처리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후기도 보통 이상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전화기를 꺼놨거나 그리고 뭐 배송사를 뭐 우리나라에 없는 배송사를 쓴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서비스 점수는 기본적으로 다 받습니다. 90% 이상을. 이상한 판매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받는 점수예요. 그리고 고객 혜택 점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판매자 할인, 복수 구매 할인, 그 다음에 마일리지, 그리고 뭐 후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고객 혜택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지금 ESM을 좀 깔아놨어요.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죠, 그죠? 요거랑 기본 정보 쪽에 들어왔을 때 판매자 할인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만원에다가 설정하기 눌러놓고 여기에서 정액으로 10,000원 꺾거나 아니면은 정률로 5% 뭐 50% 뭐 이렇게 꺾겠죠? 1에서 70%까지 가능하더라는데 이게 예전에 10%당 3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3점이라는 게 보통 한 개 물건 팔았을 때의 점수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70%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건 7개 파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왜?
수수료를 어디서 뗀다고요? 내가 50%로 할인을 하면 10,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는 20,000원에서 떼기 때문에 이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고객 혜택 광고 쪽에 들어오면 결국에는 전부 다 내가 상품 등록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설정을 하면 결국에 내 정상 금액에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노출의 기준과는 약간은 무관하죠. 그래서 이건 언제 설정을 하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항상 경쟁 구도 안에서 2개 이상 팔았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저 판매자보다 가격을 1,000원이라도 좀 할인하겠다. 2개 이상 사면 1,000원을 할인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일리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나는 그 마일리지를 줘볼까 하는데 사실 뭐 쓸데없죠. 그죠? 그 스마일 캐시 알아서 그 가입할 거 쓰시는 분들은 물건 사고 후기 남기고 뭐하고 하면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또 이것도 많이 또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고객 혜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리스팅 광고가 이런 거죠. 포커스, 프리미엄. 옥션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G마켓에서는 포커스라고 부르고 뭐 플러스 이런 거 그냥 외우지 말자고요. 그냥 프리미엄하고 포커스만 다세요. 네, 그냥 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네. 그래서 그 2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이제 3번째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검색 정확도 지수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제 정확한 카테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가 부합하는데 위에 노출 점수는 등록 점수 하기 판매 점수라고 그랬잖아요. 등록할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고객 혜택 점수와 리스팅 광고, 검색 정확도 지수. 이 밑에 있는 3, 4번이죠. 그리고 판매 점수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2가지. 근데 내가 물건을 그냥 잘 팔고 정상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이 판매 점수 2개는 그냥 알아서 생기는 거고요. 물론 전환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그런 것도 빼고 이제 리스팅 알고리즘만 설명하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건 이제 등록. 그래 등록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록을 잘 못하면 노출이 그냥 안 돼요. 상품명부터 잘못된 거잖아요. 저 등록을 기반으로 내가 광고를 하기 때문에 저 광고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명에 뭔가 키워드가 없다. 뭔가 이상한 거야. 노출이 위아래로 잘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광고만 둥둥 떠 있고 밑에는 그냥 상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고객을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게 저런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해결해 주셨나요? 네. 아빠애님, 잘못 읽어갖고 아빠가 본다는 줄 알았어요. 해상도가 낮게 나와 그거 수정하시면 되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무슨 3개월이요? 3개월 아니요. 3일이요. 3일. 3개월 이내에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 안 일어나도 돼요. 안 일어나도 되고 그냥 물건이 어느 정도 나가면 위로 쭉 올라가요. 근데 이제 3일 정도 꾸준하게 뭔가 주문 건수가 생겨났어.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도 생겨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때 이제 리스팅 광고를 달아주는 거죠. 포커스나 프리미엄. 그럼 얘가 어디까지 뛰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 내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개를 팔면 저 순위까지 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판매량이 올라가겠죠. 왜? 리스팅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광고도 이미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클릭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순위가 올라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내가 처음에 한 3건씩 팔고 있어. 평균 하루에 3건이야. 그럼 내가 15등권 안에 들어갔네. 혹은 22건 안에 들어갔네. 혹은 1페이지 안에 들어갔네. 그리고 내가 한 5건씩 팔았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10등 안까지 올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한 10개씩 나가. 그러니까 뭐 5등 안에 들어와. 30개씩 파니까 이제 3등 안에 들어와. 그러고 나서 50개씩 파니까 1등을 찍었네.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해놓고 그냥 등록은 따로 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ESN 플러스에서 내가 하루에 얼마 정도 팔고 있나 이걸 좀 보셔야 돼. 주문 관리에 배송 중 배송 완료랑 구매 확정 완료라는 게 있어요. 2개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일주일치를 쭉 환산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팔렸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요. 박봉고님 안녕하시오. 네, 안녕하시오. 그래. 인사 그렇게 해서 저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처음 봤는데 저 뭐야 이러지 마시고. 네, 개그는 개그일 뿐. 그 다음에 이제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는 뭐냐? 아까 방금 전 장표에 보신 것처럼 G마켓 상품 노출 지수는 판매 실적과 서비스 점수, 프로모션 활동 등을 산정한 점수다. 아까 보셨던 거죠? 밑에 보시면 우선 그러니까 개그는 개그일 뿐, 네, 그냥 넘겨주세요. 하하하 이 자식 이러면서 웃으시면 돼. 그래서 이제 판매 실적, 서비스 점수, 프로모션 활동 점수 이렇게 쭉 있죠? 네, 이미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밑에 이제 검색 정확도 지수 없었는데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그 검색의 상대성이다. 근데 그걸 검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카테고리의 상대성이다. 예를 들어 드럼 세탁기와 또 할게요. 드럼 세탁기와 통돌이 세탁기가 있어. 근데 판매량으로 봤더니 드럼 세탁기는 80%를 차지해. 세탁기 전체. 그다음에 통돌이 세탁기가 20%를 차지한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세탁기 검색 결과에 드럼만 나올 거 아니에요. 피곤하잖아요. 드럼이 판매량이 많으니까 1페이지 전체를 막 뒤집어 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를 하나 팔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7점 정도를 준다고 쳤을 때 통돌이 세탁기를 팔면 가중치를 조금 더 줘서 10점을 줘버리는 거지. 그러면 8대 2지만 얘가 어느 정도 팔아도 드럼 세탁기 완전 못 파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상대성에 따라서 이게 뒤섞이는 어떤 현상이 막 일어난단 말이야.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대성이라고 카테고리의 상대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마켓 옵션에서는 그거를 카테고리 키워드의 특성 및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각 조건마다 일정 점수가 부여된다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 비주류 카테고리여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예 불가능할까? 물론 비주류는 조금 올리기 힘들죠. 솔직히 선호도가 아니니까 판매량 차이가 완전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절망할 수준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스데이님이 대부분 판매자 댓글이 없는 걸 보아서 해당 안 되는 것 같지만 후기에 판매자 댓글 다는 건 가산점 요소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건 그냥 서비스입니다. 누가 봤을 때 불안 요소를, 그러니까 이런 건 싫어.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제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운영 관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긴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후기에 똑같은 답글을 다는 건 별로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뭐 계속 복구 다는 거 귀찮죠. 뭐 하려고 해. 우리는 후기를 달아줄 때 정말 고마운, 정말 베스트한 막 그 프리미엄 사진 엄청 넣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고마운 거, 그런 거에는 내 감동의 어떤 메시지를 담는 건 좋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도 칭찬받아야지 하고 따라하거든. 심리적인 거잖아요. 심리적인 거. 그리고 얘는 누가 봐도 날 죽이려고 한 거 같아. 약간 막 이건 너무 비판적이야. 이렇게까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어떤 되게 주관적인 견해를 막 달아. 막 그러면서 나를 완전 나쁜 놈으로 만들어. 이런 인식 자체를 조금 뭐라 그럴까, 희석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세상 착한 사람이 되어갖고 거기에다 장문의 편지를 써줘야 되는 거야. 악성 댓글과 베스트한 댓글을 관리하시는 거지, 중간에 배송이 빨라요 거기에다 뭘 답글을 달고 있어요. 귀찮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요 그 사람이? 당연히. 그러면 괜히 소비자만 괜히 간 만드는 거야. 그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과 그리고 정말 나쁜 것에만 이제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특히 이제 나쁜 거는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는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배송 점수는 왜 넣는지, 택배 기사님 기분이 어떠신지도 알아야 하는, 무슨 얘기예요? 배송 점수가 왜 넣냐고요? 이거 이제 간선 상차 기준이죠. 그죠? 택배사의 컨디션을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같은 시기면 굉장히 어지럽죠. 뭔가 보냈는데 굉장히 늦게 가니까 뭔가 배송 점수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마켓 옥션에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 당일 발송 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점수를 가지고 굉장히 뭔가 노출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이런 건 없어요. 그 악영향이 굉장히 많은 게 쿠팡과 네이버죠. 그쵸? 그리고 다른 사이트들은 뭐 그런 거는 그렇게 그렇지는 않더라. 서서원상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새로 오신 분들이 많네요. 오늘 쿠폰을 마구마구 뿌려야 되나? 아무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도도하게 갑니다. 딱 2명 드릴 거예요, 오늘도. 쿠폰 잔치는 목요일날 있습니다. 목요일날. 자, 그 다음에 옥션 볼게요. 상품 노출 지수란 무엇인가? 똑같죠. 노출 지수는 판매 지수 플러스 주목. 주목이 뭐야? 주목받는 상품이 있나? 이건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지금도 이 장표를 쓰고 있어요. 고객센터는 수정하길 바래요. 옥션의 고객센터를 관리하시는, 혹시나 지금 보고 있진 않겠지만 반드시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목은 사라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프리미엄 플러스 이렇게 불러요. 이제 지마켓에 포커스 달고 포커스 플러스 달잖아요. 근데 이 옥션에서는 옛날에는 프리미엄을 달고 추천, 이
뭐라 그래? 주목을 달았었어요. 이걸 프리미엄 플러스라 불렀어.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프리미엄 플러스 한 번에 적용하고 뭐 볼드체를 적용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냥 프리미엄만 달아요. 그러니까 이죠. 없다고 생각해. 최면을 걸어드릴게. 없다고 생각해라. 없다고. 그래서 이제 부가지수 넣고 품질지수 넣고 이제 품질지수는 1.0에 해당하는 거죠. 2.0은 무조건 만점. 그다음에 검색 관련 지수 이렇게 되죠. 부가지수는 이제 고객 혜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옥션에서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무료 배송이 있는 거야. 무료 배송. 그리고 옆으로 쭉 넘겨면 이제 배송 스코어 있죠. 배송 스코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배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죠.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자, 무료 배송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착불 성격제 상품을 자, 이것도 이제 물어볼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럼 무료 배송이 무조건 좋은 건가요? 판가를 할인해서 이게 합포장이 돼갖고 막 3개씩 해갖고 택배비 한 번만 결제시키면 되는데 그걸 굳이 무료 배송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소비의 패턴을 따라가는 거지 점수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저거 하나 때문에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노출이 잘 되지 않을 거고 괜히 무료 배송을 했나 다시 착불성 결제로 바꿔야 되나 고민하지 마요. 그거는 이미 리스팅의 상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고객의 구매 패턴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 칭찬이 아주 그냥 빗발치고 있죠. 네, 아직 부족해요. 좀 더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네, 딱 보니까 지금 서서원상님 안 누른 것 같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봉고님도 좀 눌러주시고 아무래도 판매 지수가 비중이 제일 당연하죠.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 이게 거의 왕. 근데 대신에 내가 등록을 할 때 검색 정확도 지수, 카테고리 선정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노출을 악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잘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 검색 정확도를 잘 맞춰놓고, 상품명 20부자 띄어쓰기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를 집행을 하다가 좀 팔린다. 3일간 입금 자수 및 금액이 잘 나온다. 그럼 뭘 한다?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준다. 그럼 위로 좀 올라간다. 그럼 나는 광고를 본격적으로 한다. 네, 이거 받아 적으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좀 쉬면서 할까요? 좀 힘드네요. 말을 너무 빨리 했네. 제 마음이 좀 조급하거든요. 오늘 3시 이전에 끝내야 돼요. 왜냐면 3시 반에 회의가 있거든요. 페러님, 네, 좋아요. 엘리 로이님, 하이. 됐어요? 네, 시작하죠. 그쵸? 도도하네. 우리도 3시에 마감 포장해야 된다고? 오케이, 네, 2시 59분에 끝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마켓 판매원 등급을 보시면 이제 파워딜러. 이거 집착하지 마요. 집착하지 마. 옛날이라고 하면 1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창업한 지 저도 이제 12년 됐거든요. 12년 됐는데, 옛날에는 이 파워딜러를 달려고 처음에 하면 일반 딜러잖아요. 이게 구매를 해도 1점이 올라가거든요. 구매를 해도 1점이 올라가는데 제가 처음에 창업을 해서 지마켓에 셀러 전환을 했더니 몇 점이었냐면 그때 몇 점? 내 기억으로 제가 한 150점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400점에서 150점을 빼면 얼마 남는 거야? 250점 남는 건가? 맞나요? 이거 산수 못하는 사람을 보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정도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G캐시를 1,000원씩 결제해갖고 저걸 만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건 줄 알고 후회했잖아. 나중에 아무 의미 없어. 파워딜러가 되게 위에 나와야 되는데 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판매량도 없으면 내가 등록하면 어차피 뭐 한 5페이지 6페이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굳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저걸 왜 하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튼 그냥 열심히 팔면 어느 순간에 돼 있어요. 집착하지 말아요. 이 파워딜러에 아이콘 있다라고 해서 옛날처럼 진짜 인터넷 초창기에 아시죠? 옛날에 뭔지 알죠? 그 통신사 이름을 딴 뭐 쇼핑몰도 있었고 GS도 있었고 다음 쇼핑 이런 것도 있었고 옛날에 완전 옛날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파워딜러 하나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인터넷이 되게 신기하니까 어떤 판매자의 등급의 기준을 볼 때 저 파워딜러는 엄청난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12년 전 얘기예요. 지금 12년 전 얘기 거의 15년 전 얘기일 수도 있어. 제가 구매할 때 이야기니까 구매자일 때. 근데 이게 막 하다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갖고 사람들이 이걸 꼭 달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아직도 이베이에는 저런 어떤 등급제가 굉장히 있죠. 그 해외 마켓.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다가 지금은 이게 의미가 있나? 아니요. 광고 시장으로 변한 지가 이미 엄청 오래됐어요. 한 8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광고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냐, 상품성이 얼마나 더 좋냐, 고객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점수는 판매 한 달, 2달만 하시면 그냥 알아서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라벨 달렸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 차라리 나는 G마켓 옥션에서 이 파워딜러랑
뭐 이런 등급제를 차라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앴으면. 그리고 조금 더 서비스에 취중을 하는 점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늘 말씀드리죠. 네, 최근 1개월 신용점수의 10점 이상 이 얘기는 뭐냐면 유지 조건이에요. 한 달에 10개 팔면 그냥 유지된다. 그리고 뭐 상품도 보통 이상 받으면 그냥 유지된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아무 생각 안 하면 그냥 팔다 보면 생기고 뭐 10개 못 팔, 뭐 10개 못 팔 리는 없잖아요. 알아서 생겨나는 점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 네, 장표 안 돌려놨네. 네. 10점 이상 10개 요거 그 다음 보통 이상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사실상 없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채팅이 장난 아니네. 지금 제 이제 칭찬이 막 나오니까 이제 그 박 팀장님이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화질 설정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적응 안 되고 있죠, 그죠? 네. 오랜만에 그리고 굉장히 칭찬을 듣네요. 보통 HS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덕데렐라 이제 집에 갈 시간 됐다 이러면서 비난의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오늘은 느낌이 좋네요. 아군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벌써 가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G마켓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용 차장님이 목요일날 하시는데 용 차장님 굉장히 친절하시죠. 네. 용 차장님은 열과 성을 다해서 다 뱉어주시니까 저랑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네. 저는 완전 악역을 맡고 있고 용 차장님은 천사의 역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악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빠와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사설이 길었죠? 네. 고객 만족 우수 요거는 이제 좀 달아볼만 하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한 달 기준이에요. 그리고 300건 이상 포장입니다. 1000만 원은 할만해. 아닌가? 300건이 할만해요? 둘 중에 뭐 하나는 할만하잖아요. 그죠? 단가가 낮은 걸 파는 사람은 300건 이상을 하는 게 편할 거고 단가가 엄청 높은 걸 하는 사람은 그 다음 요 매출액이 좀 난데 이걸 엔드로 잡아놨어. 어지럽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다 부합을 해야 되고 3일 이내 배송 처리율 아까 얘기했던 거 게시판 긴급 메시지 이런 것들을 좀 90% 이상으로 처리하면 요 밑에 요건 좀 마음에 들어. 고객 만족 우수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서비스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달만하더라. 매월 8일 1일에서 말일까지 집계한 거를 한다. 이건 왠지 그 다음 달에 못 받잖아요. 기분이 좀 나빠요. 솔직히 얘기해서. 파워딜러는 미련이 없거든요. 얘는 조금 못 받으면 약간 아쉽 막 이런 건 좀 있죠. 그죠? 실제로 얘가 또 리스팅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얘는. 같은 판매량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제가 할게요. 제가 막 저거는 쓸데없고 저거는 뭐 이런 얘기 막 했지만 자 생각해보세요. 얘도 10개 팔고 경쟁사도 10개 팔고 나도 10개 팔아. 그러면 똑같은 조건 안에서는 신용등급이 위인 놈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무료 배송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우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같은 경쟁 구도 안에서는 뭔가 무기가 하나씩 더는 장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팔면 기본적으로 저 점수는 다 받는데 어차피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과정 안에 모든 것들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개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옥션에 요거는 이제 판매자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이제 요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고객 만족 우수랑 똑같아요. 등급도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제가 봤을 때는 등급이 가장 좀 비속어로 빡센데 겁내 빡센데 스마트 스토어죠. 나머지 사이트들은 G마켓 옵션 실버가 이터파 이런 쪽들은 그래도 올라갈 만해요. 괜찮아.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뭐 엄청난 게 있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건 좀 부당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극점을 찍으려면 그런 아이템이어야 되고 브랜드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을 우선 노출시켜주겠다는 건가?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건 사실 이런 거다. 네. 이런 거다라고 보는 거고. 옥션의 최우수 판매자 요거는 똑같습니다. 요 밑에 여기 써있죠. 여기 판매금액 놓아놓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약간 오는데 판매금액 1천만 원 이상 또는 판매 건수 300건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엔드입니다. 또는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건이 똑같더라. ESM 플러스에 이렇게 아이디 찍어갖고 좀 보세요. 판매 등급이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진짜 부당이 많이 돼 있죠. 그죠? 이런 것들 좀 한 번씩 보시면서 내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등급이 어떻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좋겠죠. 그죠? 뭔가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34분 조금 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족 같은 방이라고요? 여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 멤버십이 형성이 돼요. 가입하는 금액이 없는데도 그 뭔가 혜택이 없는데 멤버십이 형성돼요. 그 역할을 해주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몇 분 계시고요. 이따 보시면 자주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죠. 패밀리로 들어오고 싶다. 들어오세요. 긴급 패밀리님 좀 들어오시고. 저희는 이제 지옥 훈련소라고 해서 지마켓 옥션 훈련소. 근데 원래 이름은 뭐였죠? 오픈마켓의 친한 친구인가? 창업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창친 뭐 이런 거 저희들끼리 가제를 했는데 아무도 기억 안 하고 지옥 훈련소만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비캣님 설정을 다시 했던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세 분 다 올해가 아니죠. 용 차장님이 이제 딸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됐고 올해 이제 다 그렇게 되겠죠. 저는 6월 10일 그리고 뭐 매출로만 해야지 판매 건수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판매 건수보다 매출액이 조금 더가 아니라 완전히 가중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서 판매 건수를 100건을 했는데 50만 원인 사람과 51만 원짜리 하나 파는 51만 원짜리 파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매출액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갔다고요? 네. 네. 무슨 소리지? 경로당이라니 그 개인적인 거 물어보지 마세요. 나중에 사담 나눌 때 물어보세요. 네. 넘어갑니다. 신뢰원가 랭킹 순의 정렬. 신뢰원가 랭킹 수는 왜 가장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고요. 노출 기준의 이 랭킹 수는 요것만 보면 되죠. 항목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시는데 똑같죠? 네. 똑같아요. 왜 가져왔냐? 아까 첫 장표에 노출의 기준이 거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가이드를 어느 정도 팩트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거니까 네, 실버가 아니에요. 여기 지마켓 옥션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선호도 뭔가 다르죠? 여기는 랭킹 순에 이제 쇼핑에 뭐 검색하고 나서 네이버 랭킹 순에 마우스 와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이드 찾아보고 싶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적합도 검색어에 대한 상품의 정보 연관도 카테고리 선호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약간 검색 정확도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상품 정보 연관도잖아요. 검색어에 대한 상품 정보에 대한 연관도기 때문에 이게 선호도의 기준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선호도가 있는 거죠. 카테고리가 되게 여러 개인데 그걸 속성으로 구분을 막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기도 지수에 보면 네이버 쇼핑을 통한 클릭수, 실적, 평수, 찜수, 최신성 뭔가 뭐지? 이건 클릭수는 안 보는 것 같은데 딴 데들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노출의 기준이 실적, 평수, 찜수, 최신성 네 그래서 오래 판 사람보다 최근에 등록한 사람이 위로 나오는 경향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 신뢰도 지수 페널티, 그 다음에 이제 SEO 스코어라고 그러잖아요. 최적화라고 부르는데 이 최적화에 대한 어떤 로직의 공개를 안 하죠. 그죠?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이런 걸 좀 설명을 들어보면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카탈로그 설명 왜 드리냐면 내가 이제 등록해놓은 G마켓 옵션의 상품이 이 안에선 정확도가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날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슉 날려주려고 하는데 이제 가격 비교에 날아가면서 뭔가 뭉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격 비교가 뭉쳐야 되는데 그 중에 조건이 있어요. 물론 뭉친다라고 하는 조건은 네이버 쇼핑에서 자동으로 묶는 카테고리, 자동 가격 비교. 여기 카테고리는 이걸 지키면서 등록하시는 게 가격 비교를 하는데 용이하다. 근데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가격 비교 뭉치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다 따로따로 팔 거야. 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썸네일도 좀 다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품명의 앞머리도 조금 변경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상품명에 대한 작성법을 좀 모르겠다. 저번 시간에 브랜드 상품 등록하는 거 엄청나게 한 20분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 거 저희가 타임코드 다시 보기 그러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보시면 타임코드 적어놨거든요. 거기 클릭하셔갖고 서두에 이제 좀 보시면 돼요. 찾아가지고 상품명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런 이제 상품 등록을 하거나 이제 가격 비교를 좀 노출시키고 싶다 카탈로그 생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6가지 항목을 동일하게 하셔야 되는데 썸네일 이미지 상품명의 앞머리 그 다음에 배송 방식 똑같으면 완전 좋고요 달라도 사실은 관계는 없고 그 다음에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이에요 제조사 브랜드 모델명 그래서 이 6가지를 굉장히 잘 맞춰놓은 상품들이 이 상품의 정보에 의해서 샥 하고 묶이죠. 샥 하고
최저가가 묶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묶여지면 좋겠지만, 자, 위험 요소 여기 밑에 거 조건 보여줍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신경 쓰지 마시고 조건 최저가 기준으로 상품이 묶입니다. 네. 그 얘기는 우리가 카탈로그 안에 들어가서 가격비를 딱 클릭하고 나서 거기 있는 썸네일을 딱 보면 왜 흰 배경에 그냥 상품 덜렁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그림 밑에 G마켓, 뭐 위메프, 뭐 어떨 땐 쿠팡, 그리고 어떨 때는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어.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최저가가 그 상품이에요. 그 상품 기준은 묶였다는 거예요. 자, 내가 패턴을 못 맞추고 등록해 놓은 상품이 기준이 돼서 묶여버리면 엉뚱한 가격 비교명이 되면서 갑자기 뒤로 확 날아가 버리겠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노출하고 싶은 가격 비교명도 내가 노출하고 싶은 상품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 상품이 기준이 되는 상품이 최저가여야 됩니다. 그리고 묶인 상품이 이제 해제가 불가하죠. 그죠? 해제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가하진 않아. 불가하진 않은데 이걸 여기서 설명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네, 위험 요소. 상품이 갑자기 노출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설명드렸죠? 네, 엉뚱한 상품명 적용을 노출 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출의 기준을 일단은 만들어 놓고 가격 비교가 잘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가격이나 어떤 쿠폰의 적용률을 잘 따져가지고 순위를 그 안에서 좀 만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후기를 누적시키는 이런 판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카탈로그의 생성과 판매죠. 네? 어디서 설명할 거냐? 또 시작이네. HSD 언제 할까요? 네, 정해줘요. 그런 거. G마켓 옥션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는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카탈로그가 묶여있는데 썸네일을 교체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브랜드 카탈로그는 내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바꾸는 데는 전체 그 가격 비교에 포함된 이 자동 가격 비교는 아 진짜 저 사람 진짜 왜 저래. 어디서 설명하기는 어떻게 설명해요 그거를 내 입으로 여기서. 아무튼 여기에 이렇게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함된 상품의 전체 썸네일을 바꾸면 시간이 지나서 바뀌어요. 썸네일이 뭐라 그래 이거를 뭐라 하죠? 리뉴얼? 이 시간 좀 걸려요. 그리고 다 바꾸고 나서 거기 이제 카탈로그 안에 들어가면 상품 스펙만 나와 있잖아요. 상품명, 카탈로그명 나와 있고 그 밑에 이제 스펙 나와 있죠? 거기 우측에 이렇게 하면 정보 수정 요청이라고 있어.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썸네일, 저 판매자 누구입니다. 이 카탈로그 주인입니다. 채팅을 치는 거죠. 저 이거 썸네일 제가 이렇게 바깥에 이걸 수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하거나 아니면 쇼핑 파트너 존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네, 이미지 변경 요청.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리뉴얼 해달라고. 디테일한 거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그래 아까 한 거네 설명해 줄게요. 그 가격 비교에서 빼내는 방법은 그게 있죠. 상품을 옵션을 막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갖고 이 상품은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 옵셔널 상품이니까 빼주세요. 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제조사나 브랜드를 바꿔버려요. 어느 순간 상세 페이지 다 지워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 상품은 가격 비교 상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보 수정 요청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뺄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그 왜 ESN 플러스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ESN 플러스에 들어가서 추가 정보에 보면 네, 여기에 등록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빠져요. 네, 빠지는데 다시 이거 등록하겠습니다 하면 그 카탈로그로 들어가죠. 네, 3달 정도가 지나면 그 가격 비교가 사라집니다. 기다렸다가 네, 다시 등록하겠습니다로 바꿔갖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거는 스스로의 입맛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돼요. 진짜 양심적으로 다 알려줬다. 착하다. 맞습니다. 아빠님 같은 이야기였죠? 그쵸? 네. 그래서 가격 비교 상품, 철저한 가격 비교 상품이에요. 그래서 브랜드 상품, 단품, 상대성에 대한 인지가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런 거 좀 일부러 저격한 거잖아. HS님. 과연 저 인간이 얘기해 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이런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성 인지인데 여기에 이제 누적순이에요. 누적순. 새로 생성되는 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요렇게 이제 후기의 누적순인데 결과적으로 막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기 최저가에는 어느 특정 사이트를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품 특성상 트래픽이 굉장히 좋은 쪽 그리고 뭐 굳이 가격 비교가 굳이 형성되지 않아도 되는 막 이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뭐 특이성이 좀 있는 되게 여러 사례가 있지만 보시면 최저가가
생각하는 사이트가 또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게 이제 판매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네. 판매 구조가 다른 것들은 상대성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왜 이쪽에서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더 많이 나오니까 저기를 최저가를 찍는 거고 이제 수수료에 대한 개념도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판매되는 것들이 이제 후기에 누적이 막 되면서 이제 노출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또 만들어내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판매하기가 좀 편해요. 그다음에 옵션이 다양한 상품. 이런 애들은 가격 비교 형성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죠? 3단, 4단, 5단 서랍장을 같이 파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런 상품들은 가격 비교 형성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안에서 파는 게 훨씬 맞죠. 괜찮죠. 그래서 양 사이트를 그냥 동시에 팔아버리는 약간 요렇게 각계전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거 얘는 또 이제 한 명의 고객이 들어와서 여러 개 사는 사이트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보시면 여행 갈 때 그냥 뭐 다 싸들고 갈 거 여기서 다 때려놓고 파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런 것들. 그래서 들어가서 이거 저거 요런 거 저런 거 막 이제 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럼 고객이 한 명이 들어와서 여러 개를 사니까 단품이 좋겠어요? 아니면 옵션 상품이 좋겠어요? 그냥 가격 비교 표기하고 2점 정도 포기하고 얘는 그냥 1.0으로 파는 거야. 얘도 그렇고요. 네. 그런 거. 그리고 넘어와서 스키니 일자찌 1008부 9부 로런 막. 그래 패션 시장에 요즘에 가보면은 2.0이 별로 없죠. 그죠? 다시 1.0으로 회귀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렇게 돼요. HS님 가는 거야? 직원이 뭐 보고 있냐고. 나머지 올라오는 영상 오케이. 네. 오늘 감사했어요. 네. 항상 오시면 또 재밌게 해주시니까 그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썸네일이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썸네일이. 네. 썸네일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뭔가 단품으로 팔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들. 이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철망이에요. 꽝망, 양계망, 새망, 그물망, 닭장껌망 이런 것들은 이제 또 1.0 파는 거가 조금 더 괜찮죠. 그죠? 그리고 얘를 또 뭐 네이버 노출까지 신경 써야 되나? 거기 가면 똑같은 비슷한 형태를 또 띄고 있습니다. 이것도 각계전투 뭐 이런 거요. 가격 비교 뭉치는 거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는 이미 앞서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어떤 형태를 띄고 있나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나 쇼파 커버도 하나만 팔아갖고는 객단가가 너무 낮고 한 개를 보여주고서 무조건 이걸 사세요라고 고객한테 무언가 강요하거나 이야기하기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뭉쳐놓고 파는 겁니다. 얘도 의자 커버, 뭐 쇼파 커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공장에서 추천한 희소 아이템. 여기에서는 조금 괜찮아. 여기에서. 근데 실제로 지마켓 옥션에 들어오면 이거는 판매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대신 내가 여기에 동일 가격으로 등록했는데 쿠폰이 꽂혔다. 그러면 이제 또 뭔가가 괜찮죠. 단체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0으로 사실 등록해도 사실 관계는 없는데 만약에 이쪽 카테고리가 등록을 하는데 색상마저 옵션을 설정할 수 없는 그런 쪽이다 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멘붕이 오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보시고 설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나 요거는 이제 실외용 분리수거함 뭐 이런 거예요. 실내 말고요. 실내 말고 실외용 분리수거함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나 빌라에서 단체로 주문을 해가는 상품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지마켓 옥션 생각보다 잘 나가요.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해갖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거는 2.0으로 등록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사면서 자꾸 이런 거 이제 한 텍스트형이 갖다 붙으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또 1.0을 해놓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쵸? 요거는 이제 지극히 이제 브랜드죠. 이거 이제 뭉쳐놓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2.0 등록이 우선이고 가격 비교를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머리에 신경을 좀 많이 상품명의 앞머리, 썸네일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품 중에 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으로 내가 시작을 하지만 CPC 또는 CPP 광고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목요일은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군요. 네,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광고는 일반 상품으로 시작해서 클릭 광고나 고정 광고, 배너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노출을 조금 해본 거죠. 소소하게. 너무 메인 키워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하게 뭔가를 해봤더니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을 안 받아보면 내 물건이 나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일단은 클릭을 받아보는 거죠. 그래 놓고 나오는 전환율을 계산을 해봐요. 괜찮은 것 같아. 얘는 광고를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이 순간에 뭔가 팔렸잖아요. 전환율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자, 일정 기간 판매 건수가 유지가 됐겠죠?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아줘요.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한다? 공격적으로 확장시킨다.
그러면 내가 몇 개를 팔았을 때 몇 순위까지 가고 몇 개를 팔았을 때 또 어디까지 가고 이런 것들 내가 포커스를 달았을 때는 또 몇 순위까지 가고 이런 개념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항상 뭐 지금은 오프라인 교육을 하진 않지만 예전에 오프라인 교육을 굉장히 그 발전시켰을 때 저희가 컨설팅 교육 같은 거 했었거든요. 컨설팅 교육 같은 거 하면 상위 판매자가 하루에 몇 개씩 파는지를 1등부터 5등까지를 늘 파악해 오는 거. 이거를 가장 먼저 했었어요. 판매량. 그래서 내 거랑 상대방이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 누적시키는 거지. 일주일 만에 보면 아 내가 몇 개를 팔면 저 순위까지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파는 건 이 정도의 수준인 건데 그럼 쟤는 뭘 잘 팔지? 그러면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봐요. 최신선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이런 걸 팔고 있고 나는 이것만 팔고 있었구나. 뭐 상품의 구성력이 좀 모자르나? 아니면은 뭐 색상이 좀 모자르나? 아니면 내 상품이 이 상품보다 조금 더 스펙이 모자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죠. 노출의 기준도 좀 따져보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좀 맞춰놨더니 전환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라는 거야. 나가는 숫자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광고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나오는 거고 그 광고를 기준으로 해갖고 해봤더니 클릭이 많아지니까 역시나 많이 팔리는 양이 좀 나가더라. 그리고 내가 이걸 가격 비교를 잘 묶어서 쇼핑에서 들어오는 고객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왔더니 광고 플러스 쇼핑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이 같이 형성되니까 원래는 100 광고를 100이라고 본다면 나는 100 플러스 알파의 트래픽을 조금 더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왔더니 전환율 다 고정이니까 클릭수가 내가 조금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마케팅을 잘한 거죠. 거기다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 성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바이럴 마케팅을 조금 더 추가하시든 아니면은 뭐 SNS나 이런 것들 조금 이용을 하시든 트래픽만을 위해서 그 트래픽을 자꾸 내가 어느 한쪽으로 좀 쏴주는 거죠. 아니면 내 브랜드명을 검색할 수 있게끔 이런 왕왕거리는 활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더니 이 트래픽이 계속 보장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원래 100클릭 받았던 게 150클릭, 200클릭, 250클릭 이렇게 나오고 고정적인 전환 5에서 한 6% 정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내 단가는 흔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위권으로 확 하고 올라온 거죠. 그때쯤에는 한번 뭐 CM이나 이런 쪽, 뭐 AM 이런 분들한테 이제 메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퍼포먼스 마케팅을 적용을 시켰더니 슈퍼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더라. 그래서 행사나 이런 것들 구제해서 매출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아니면 요즘에는 뭐 행사에 접근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 스마일 배송도 행사가 거의 다 끝났죠. 안 봤죠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확장. 어떤 개념이냐면 어차피 검색하면 광고가 쭉 나오고 그 리스팅 바로 위에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위에 6구자가 스마일 배송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광고의 어떤 구자를 하나를 더 확보하는 것도 확보하는 개념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한 20개만 내가 입고를 시켜놓고 한번 팔아볼까? 확장시켜 놓는 거죠. 대신에 가격은 조금 더 세워놓고요. 그렇게 해서 쭉 해놓으니까 스마일 배송에서도 나가고 일반 리스팅에서도 나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점유의 어떤 그 뭐랄까 키워드의 검색 연관과 이런 것들을 쭉 타고 오면서 뭐 확장성이라는 것도 좀 가져가고 이러면서 계속 뭔가를 뭐 한다 그래요? 이거를 시장 점유라고 하거든요. 유입의 전환, 점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노출의 순위가 형성되더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지마켓 옥션의 판매입니다. 이 어떤 단계를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이제 무작정 파는 거고 광고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주문 건수가 조금 줄어들면 갑자기 광고를 빼게 되고 그리고 포커스는 뭔가 뭐 희망이 없어 보인다면 포커스를 막 떼고 이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뭔가의 행위 금액이 들어가는 행위를 했다 아니면 내 노동력이 들어가는 행위를 했다 이게 노출 리스팅과 이런 것들의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하면 반드시 뭐하라? 로그 분석을 해라. 이거는 제가 창업 설명할 때 설명을 하죠. 첫날에, 매달 첫날에. 그래서 그 로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최적화를 시켜가는 과정을 밟으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관점이었죠. 그죠? 잠깐만요. 이 질문이 하나 왔으니까. 포커스 하려고 상품 수정 들어가는데 묶음 배송 설정 잘못돼서 수정이 안 되네요. 포커스 하려고 상품 수정 들어갔는데 묶음 배송 설정 잘못돼서 수정이 안 되네요. 이게 무슨 얘기죠?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전혀 모르겠네요. 포커스는 묶음 배송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포커스를 달라고 하는데 묶음 배송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상시적인 클릭을 받아야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검색을 넣어 놓고
그것들이 가격 비교가 형성이 되고 뭔가 들어온 거죠.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게 크롤링 된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뭔가 고객이 순환한다라는 거야. 자, 이게 G마켓일 수도 있죠. G마켓, 옥션, 이게 11번 거. 똑같아요. 고객은 계속 순환해요. 근데 이런 모습, 이 형태를 띠고 있는 이 모습을 띠는 게 여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있는 거고 여기에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한 굴레로 계속해서 고객이 돌면서 뭔가 이입이 발생되고 왕왕거리는 게 좀 더 많아지고 한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상시적인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놔라? 팔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놔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노출 리스팅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순서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좀 기억을 많이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순서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는 것마다 이제 하나씩 살이 붙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역시 뭐 선호도나 뭐 상품의 어떤 뭐라 그래요, 팔리는 어떤 기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한번 기획적으로 해서 예전에 제가 했던 뭐 경쟁사 판매자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쯤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좀 좋긴 할 것 같은데, 그 기회는 제가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왠지 1분기 끝날 쯤에 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네요. 요즘 CH님이 요즘 트래픽으로 작업하는 업체들도 많던데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G마켓 옥션에서는 트래픽을 아무리 뭐 5,000타, 500타, 1,000타, 1,500타를 날려도 리스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일간의 입금 졌음 입금액, 그래도 공정하다. 그나마 이 리스팅의 어떤 노출의 기준은 그래도 깔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이제 변형은 좀 돼야 되겠지만 깔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래도 많이 파는 판매자들을, 그리고 많이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 선호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놓고 올려주는데, 자 여기서 지금 트래픽 얘기하셨으니까 트래픽만 쌓아갖고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트래픽 말고 뭐 허위 구매나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하니까 뭐 그런 거 하면 또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3일간의 입금 졌음이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3일이 딱 3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일 1시간 단위 1알로 계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트래픽을 한 번에 콱 싸가지고 30개씩 막 누적을 시켰다고 칠게요. 그럼 그 순간뿐인 거예요. 3일 지나서 그 시점이 오면 그거는 안 팔린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리스팅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판매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치는 것도 금액적인 한계가 있고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G마켓 옥션엔 그런 판매자들이 거의 없죠. 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은 비교가 있다,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스마트 스토어 공지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 그런 사람들 잡아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죠? 네, 있긴 있는데 안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퀴즈를 이제 내고 쿠폰을 조금 발급 2분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퀴즈입니다. 퀴즈. (11번가) 인터파크는 똑같은 로직을 갖고 있다 그랬죠.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3일 단위 리스팅 순이요. 네. 네이버 쿠팡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네이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쿠팡도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광고비 대비 순위 또이또이라서 광고를 멈췄는데 구매 건수 60개 정도 생겨서 광고를 해야 할지 약간 고민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요거에 대한 개념을 몇 분 남았죠? 2분 남았네. 퀴즈 내야 되는데 하고 저한테 5분만 주세요. 배송을 조금 늦게 가세요. 마감을 5분만 주세요 저한테. 자, 퀴즈를 일단 낼게요. 판매자 할인을 적용을 했을 때, 이거 질문했던 것 같은데, 했을 때 고객 혜택 점수를 받는다 했죠. 받는다고 했죠. 좀 다르게 내면 되겠군요. 1, 2, 좀 무조건 객관식입니다.
최대 몇 퍼센트까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10%, 30%, 50%, 70%. 네. 적어주시면 되고요. 주의할 점. 판매자 할인을 적용하면 수수료를 어디서 뗀다? 할인 전 판매가에서 뗀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할 때 주의는 하셔라. 노출 점수에는 도움이 되더라. 네, 요거. 그러면 오늘은 이눈리님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첫 번째로 70을 적어주셨는데 못 드리겠네요. 미안해요. 이눈님 취소. 아시죠? 제 성격? 네, 4점을 찍으셨어야 됩니다. 네, 4 아니면 4점.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님 쿠폰 당첨 하나. 그리고 근데 이누리님이 4, 박봉건님이 4, 이누리님이 보험 들면서 4번, 아미오님이 4점. 야, 굉장하군요. 네, 굉장해요. 네, 저의 스타일을 파악하시면서 여러 형태로 답변을 남기시는 우리 이누리님 지금 쿠폰이 필요한 듯한 애절함이 보였죠? 네, 방해 드립니다. 저는 이름을 드려요. 이누리님과 그다음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 예, 이렇게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드리라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누구지? 박봉곤님, 네, 박봉곤님 드리면 되겠네요. 이누리님 대신에 박봉곤님, 그리고 용찬님 한 명 더 줘도 되죠? 네. 네, 처음 오셔갖고 채팅에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니까 아까 그 베러 있잖아요. 베러 무슨 베러였죠? 이 채팅이 갑자기 많으니까 못 읽겠네. 어딨지? 무슨 베러였는데?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메이크 베러님. 네, 오케이. 그럼 박봉곤님, 메이크 베러님, 메이크 베러, 네, 메이크 베러님이랑 그 다음에 아까 무슨 서비스? 네, 코리아 트랜스퍼 서비스. 예, 네, 됐어요. 네, 그렇게 세 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나이스데이님이 이제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수익률과 이건 이제 용차장님이 다음에 해주실 텐데 제 방송에서 이제 질문 주셨으니까 이 똔똔 친다는 거잖아요. 이게 똔똔 쳐갖고 근데 60개 정도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다. 광고하는데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완전한 판매자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회전시킬 때 거래처 혹은 공장과의 거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전율과 재고의 회전율과 그리고 매출이 높아야 이게 또 어디로 직결되냐면 대출과 또 이게 또 알잖아요. 볼륨이라는 게. 네, 이거를 이제 대출이라 좀 하면 좀 그러니까 회전율과 회사의 볼륨 요걸 생각해서 좀 운영을 하는 게 좀 있어요. 네, 요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로 좀 풀어드리면 내가 60개 정도의 판매량을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광고를 안 하면 이 60개를 사러 들어왔던 이제 이후의 고객인 거죠. 이후의 고객들이 나는 광고를 안 하니까 나를 못 봤잖아요. 나를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판매자한테 가요.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고객들이 다른 판매자가 아닌 전부 다 나에게 오면 너무 좋아 막 이런 거잖아요. 너무 좋아 막 이런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판매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각 마켓에 광고를 하는 이유는 내 브랜딩을 위함도 있다. 근데 이거 브랜딩까지 가지 마시고요. 네이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나를 검색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런 개념. 그래서 G마켓에 혹은 옥션에 들어왔던 고객이 여기서 안 사고 만약에 내가 파는 딴데 내가 뭐 주력으로 하는 또 사이트가 있다라고 하면 타 사이트에서 구매를 일으켰다면 그거 역시도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 설명한다라고 한 거예요. 또 이걸 거꾸로 해서
타 사이트에서 본 사람들이 지마켓이나 옥션에서 이제 쿠폰 적용해갖고 이제 최저가를 막 찍어주니까 지마켓 옥션으로 오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구매가 일어나면 이건 역시도 나이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결론은 3번을 통째로 결론하면 고객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큰 광고에 그물을 던져서 최대한 고객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그 고객들이 어디로 갈지는 선택에 맡기는 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에 내가 트래픽을 60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진짜 좀 우울한데 60개 정도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광고를 유지하시는 게 맞고 손해를 보지 않는 선이라면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캡처 한번 하시고요. 옥션 지매가는 CPC로 구매 전환했을 때 랭킹 상승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사이트는 광고에서 팔린 걸 리스팅에 포함을 안 시키죠. 근데 그 사이트 역시도 리스팅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거기에서 사간 사람이 후기를 작성을 하면 그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구매 평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리스팅에 결과적으로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G마켓 옥션은 CPC로 구매 전환할 때 혹은 CPP로 혹은 광고로 구매 전환할 때 랭킹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바로 돼요. 네. 그냥 여기도 팔리든 저기도 팔리든 무조건 팔리면 그걸 이제 하나로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렇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마치는 것으로 캡처를 얼른 받으세요. 네. 광고를 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회의 준비하러 가고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배송을 하러 배송을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이베이 에디터 관련한 거 이미지 근데 에디터 뭐 사용하는 법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네, 그거는 간단하게 할 거고 우리는 상세 페이지 기획 컨텐츠를 어떻게 넣어야 뭔가 좋고 뭐 유용하게 뭐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실무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설명드릴 거니까 목요일날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박스 뿌시러 얼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석 체크 한 번씩 해주세요. 출석 체크 네 어디에서 하죠? 여기입니다. 네 요렇게 네,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기 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게 우리 영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엘리 로이님 뭐죠? 물음표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